예, 가을 야구, 가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녹색 그라운드가 꼭 잔치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NC와 두산이 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르고요. 한국 시리즈에 올라있는 삼성은 불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주축 선수들을 엔트리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와 함께 야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사과를 했고 또 불법 도박 혐의에 연루된 선수들을 한국 시리즈에서 빼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구체적인 뭐 실명은 이제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런 삼성이 결정을 했어요. 예.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그렇게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또 이 여론도 팀에 좋지 않게 형성이 되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당 선수들을 한국 시리즈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단 사장이 직접 발표를 할 만큼 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구단은 뭐 선수단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을 이제 반성한다라고 밝혔고 수사 당국의 협조를 또 하겠다. 그리고 불법 해외 원정 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 한국 출전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수가 몇 명이고 또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선수들은 조사를 했는데 좀 억울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자체 청백전에서는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김인 사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구단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 한국 시리즈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단은 한국 시리즈 준비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선수가 모두 몇 명인지 누구인지는 이제 밝히지 않았다고 했고요. 네. 물론 이제 한국 시리즈가 이제 경기는 26일부터입니다. 아직 좀 남아 있지만 엔트리를 이제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일까지 확정하기로 했고요. 확정을 하면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명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전력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뭐 준 플레이오프에서 봤듯이 이 가을 야구는 투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발과 불펜의 핵심 선수들이 이 세 명이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 가을 야구를 치른 넥센이나 두산에서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과 비슷한 선수 3명이 빠졌다라면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일단 3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3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네, 취재 결과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받을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선수들이 받은 어떤 이 정신적인 동요까지 감안하면 충격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발은 꾸준히 삼성이 5선발 체제를 갖춰왔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빠지는 건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이 핵심 불펜 2명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멍이 더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류진일 감독은 뭐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마땅한 잇몸을 찾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뭐 제가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을 좀 구해봤는데요. 야구 한편에서는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했거든요. 워낙 뭐 타격이 좋은 팀이고 또 이 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남은 선수들이 좀 부담을 덜어놓고 경기에 나선다면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좀 했고요. 저는 만약에 그 플레이오프 승부가 5차전까지 간다면 그 팀도 100% 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오른 팀은 승리가 더 간절할 텐데요. 1차전과 2차전은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경기를 지배했죠? 네, 뭐 1차전은 보신 것처럼 두산 리포트가 완봉승을 거뒀고요. 2차전에서 NC 스튜어트가 완투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승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잠깐 뭐 돌아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는 큰 키에서 내리꽂는 이 시속 150km가 넘는 그 빠른 공의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여기에 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까지 제구력이 잡히면서 이 에이스의 귀환을 확실하게 알렸고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시즌 내내 좀 부진했고 못 나왔는데 많이 쉬었던 게 오히려 이 포시즌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2차전에서 NC 스튜어트가 완투승을 기록했는데 에이스의 리포트에 버금가는 그런 공을 던졌습니다. 일반적인 직구인 이 포심뿐 아니라 투심과 이 커터까지 이 세 종류의 직구를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물오른 두산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예. 자, 오늘 3차전이 열리죠? 네네. 오늘도 투수전이 될까요?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손민환 선수와 유희관 선수가 선발로 나오거든요. 오늘은 예. 조금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물론 현재 두 팀에서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두 투수들이 선발로 나오는데요. 손민환 선수는 김경무 감독이 이 깜짝 승부수로 던진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재학이라든가 이태양 등 다른 그런 젊은 10승 투수들을 제치고 이 3차전 선발의 중책을 맡았는데요. 예. 공이 뭐 예전처럼 굉장히 뭐 빠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 제구력과 타자와의 어떤 수싸움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감독의 믿음이 크고 이 경기를 위해서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요. 7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1살입니다. 통산 123승을 올린 베테랑인 만큼 팀에서 어떤 관록과 경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산에는 이제 유희건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요. 유희건 선수 올 시즌에 18승을 기록했죠. 별명이 이제 느림의 미학인데 손민환보다 공이 더 느리죠. 130km가 안 나오는 직구도 던지는 선수인데 역시 제구력으로 승부를 하는데 시즌 막판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뭐 시원한 타격전이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어느 정도 변수를 안고 마운드에 오르기 때문에 예. 앞선 1, 2차전과 달리 좀 타격전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두 선수가 아무래도 공이 더 느리기 때문에 타자들은 이 앞선 1, 2차전 선발보다는 공이 더 잘 보일 거고 예. 아무래도 오늘 만약에 타격전이 된다면 기사에 많이 참은 팀이 이길 것이다. 많이 기다린 팀이 이길 것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타자들이 이 선수의 공을 뭐 서둘러 치기보다는 좀 예. 기다렸다가 승부를 한다면 그렇게 잘하는 팀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